이 젊은이들을 망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멜레토스가 교육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오늘의 궤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궤변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중에는 이제 올바른 말도 있고 이상적인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궤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궤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궤변은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나오는 궤변인데요. 변명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냐면, 멜레토스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고발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유가 젊은이들을 망친다, 이 이유로 처음 고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을 망칠 때 고의로 망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고의로 망친다는 거는 제대로 반박을 하고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을 망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젊은이들을 망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멜레토스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레토스가 교육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오늘의 궤변이에요. 오늘의 궤변은 멜레토스의 부적합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궤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이제 멜레토스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훌륭한 교사가 누구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멜레토스에게 훌륭한 교사가 누구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교사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으니까 네가 멜레토스, 너가 훌륭한 교사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거 너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게 맞는 거고, 누군지 모른다면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멜레토스가 대답을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 고발을 한 거예요. 교육이 뭔지 잘 모르면서, 교육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교육이 좋은 건지를 잘 모르면서 망친다고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훌륭한 교사가 뭔지를 몰라도 망치는 교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망치는 교사는 알 수 있다, 부적절한 교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결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 A가 있습니다. 이 A란 사람이 B를 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C가 이제 A에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 너 결혼에 관심이 많다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결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훌륭한 배우자를 안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면 훌륭한 배우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훌륭한 배우자를 알기 때문에 훌륭한 배우자가 누구냐고 A에게 질문을 하고, A가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는 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 이 사람이 배우작감이 아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훌륭한 배우자가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결혼에 관심이 많더라도 훌륭한 배우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이 훌륭한 배우자가 누군지를 몰라도 B란 사람을 보고서 내 배우작감으로는 좀 별로다 할 수 있죠.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배우작감이 아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배우작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왜 배우작감이 아니었지 생각을 해보면서 훌륭한 배우작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배우작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훌륭한 배우자가 누군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른 채 훌륭한 배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배우작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할 자격은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젊은이들을 망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망친다는 교사를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교사가 누군지를 찾아낼 수는 있긴 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내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제가 쟤를 망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거고,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배우작감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배우작감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왜 저 사람이 망친다고 생각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교사를 모르더라도, 훌륭한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망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교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전제를 깔고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지만, 이거는 보편타당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경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이 많더라도 훌륭한 교사가 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망치는 교사만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이해되기 힘든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변명에서 나오는 이제 궤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책들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플라톤의 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던가 아니면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궤변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소크라테스를 완전히 까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